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와우. 네, 네.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났고, 네. 와, 그 전에 막 한 10% 이상 이렇게 폭락하는 것 같더니 다 회복한 다음에 또 한 10%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서 이제 반도체 뭐 살아있고 AI 테마 살아있고 주식시장 이대로 좋은 기운 받는 건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엔비디아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네. 한때는 테슬라, 저희의 서학개미의 사랑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를 제치고 이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아,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까지는 계속 테슬라보다는 이쪽. 하다가 테슬라가 빠지니까 잠깐만 이거 좀 팔고 테슬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서학 개미 분들과 또 관심이 많고 또 저희 반도체 쪽이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또 분위기 뭐 변동성은 커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국엔 그래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적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실적 매출 단계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알던 숫자보다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 봐 지금 6이니까 2천억 달러죠. 네, 2천억 달러 넘겨서 2,200억 달러. 다음 가이던스가 2,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쭉쭉 매출이 움직이는 단계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와, 역시 지금 엔비디아다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이제 과거에 알고 있었던 EPS는 당연히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분기 EPS가 순이익이 이제 5달러대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최소한 연간 20달러 이상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엔비디아가 솔직히 지금 작년부터 해서 무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거의 뭐 3배, 4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수준이 얼만큼이냐.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른 거고 그만큼의 성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같이 따져봤을 때 올해 선행 PR, 그러니까 즉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700달러 전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PR 30배입니다. 아직도 싸다. 아닌가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주가가 AI 중심입니다. 그게 PR 30배다. 옹달 선생님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싸다. 적어도 안 비싸다. 예. 그럼 비슷한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지금 이번에 나왔었을 때 AI 칩 관련된 쪽은 91%인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가 뭐 AMD가 뭐 몇 프로 차지하고 그러는데 AMD 선행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48배입니다. 네. 그러면 싸죠. 시장 점유율 90몇 프로짜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거에 따른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 주가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또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는 속도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거고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AI 쪽에 대한 추세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약간 고민했던 시장의 방향타들이 다시 다 AI 쪽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흐름들 여전히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좋은 엔비디아의 기운과 AI 테마의 기운을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갈리기 시작하네요. 저희가 알고 있던 반도체의 가장 대표 주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결과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속상하실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잘해요. 네, HBM 관련된 쪽에서 처음에는 애써 막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비슷하게 지금 하이닉스에 뒤진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막상 나오는 데이터는 그게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한 상반기부터 들어간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또 이제 실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의외로 하이닉스는 되게 조용합니다. 별로
뭐 기사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반도체 학회가 3월달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보여줄 것이다, CXL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시장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 당장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TSMC가 거의 시장 점유율 한 50%대 중반 거의 60%대 가까이 가고 있고 예전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그래도 한 18%대 있다가 더 떨어집니다. 이제 뭐 한 13%대로 또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던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SMIC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좀 올라올 기세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그래?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인텔이 또 치고 나오잖아요. 미국 정부의 힘을 딱 힘입어서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가 보조를 했습니다. 2조 원 정도 가까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삼성전자 뭐해? 인텔마저도 파운드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잘 못 되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 받아다가 인텔이 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텔이 시장 점유율을 2위짜리까지 넘보는 그러니까 TSMC 대안으로 인텔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위협감이 생기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해서 지금 뭐 열심히 뭐 3나노는 당연히 수를 다 잡았고 2나노로 가면서 일본 업체 쪽으로 뭐 수주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은 건 좋습니다만 그 규모나 금액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 좀 더 잘 되고 그러면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주가에 파운드리 관련된 어떤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벌써 주가는 8만 원대까지 쭉 올라왔었던 게 맞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HBM 관련된 쪽에서 SK하이닉스가 HBM은 이제 강자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HBM이 저희가 얘기하듯이 그냥 뭐 메모리 쭉 쌓고 그냥 패키징해서 하게 되면은 쉬운 건 줄 알지만 쌓는 게 쉽습니까? 쉽고 거기다가 고정하고 그게 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 수율 잡는 게 만만치 않대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엔비디아랑 끈끈한 관계로 가고 있는 하이닉스는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높은 가격대로 좀 프리미엄을 받아가고 있는데 벌써 올해 물량 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다 찼대요. 북트아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냥 쓱 흘려버려요. 북미 가서 또 패키징 공장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뭐 그때 크게 기사화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바빠 죽겠는데 뭔 기사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오히려 이게 많은데 뭐 보여주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메모리 반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지금 반도체 지난달이 50%대 넘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는 한 34%대 수출 금액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서 맹점 중에 하나가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반도체 디램 가격은 감산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중량이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P와 Q가 같이 곱한 금액이 수출 금액인데 이 P가 좋아서 살아난 거지 Q까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Q까지 따라오려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중국이 살아나면서 이 Q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P와 Q가 다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감산 풀릴 때가 됐어. 그러면은 감산 풀고 가격은 약간 살짝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Q가 살아나면서 금액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그럼 그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엔 그렇겠죠. 그러면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HBM 관련된 장비주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이런 쪽들이 지금 대세를 가고 있고 거기다가 뭐 신고가 나온 종목들 다 그쪽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테스트 이쪽 관련된 쪽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전공적 쪽은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런 중량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는 것들이 더 삼성전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전공정 쪽 이쪽도 살아나는 거 레거시 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야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SK하이닉스는 따로 봐야 돼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HBM도 잘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좋아진다.
SK 하이닉스는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신고가난 종목에다가 뭐 거기다 이거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끝은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삼성전자가 좀 긴장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예전에 알고 있던 뭐 초격차 뭐 이러면서 뭐 보여줬던 쪽들이 많이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 인수하고 예전 같았으면 벌써 딱 자리 잡고 또 제품 내놓기 시작하면서 뭔가 레벨업 딱딱딱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로봇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뭘 하겠다고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없어요. 평사진지. 그것도 조금 답답했고 게다가 또 M&A 한다고 뭐 대규모 M&A를 시도한다라고 해서 되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천천히 기다려봐라. 우리는 뭔가 보여줄 것이다. 기다려봐라. 이제는 뭐 기다려. 에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느꼈던 저희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강한 추진력, 그에 따른 추진력 보여주고 결과 나오고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실망하지 않나. 그런데 원래 실망할 때가 바닥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언제까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예, 애증이 담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것 그러면 그런 거 됐고 메모리 어퍼만 계속 돌아섰는지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삼성전자 질문 드릴 때 뭐 전고점 96,000원 언제 넘을 것 같냐 이런 질문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9만 원 내려오고 8만 원 내려오고. 요즘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원 지지해요? 어. 그건 지지를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시간도 상당히 좀 지났잖아요. 그 고점 찍은 다음에 거의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저렇게 몇 배씩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고 그 큰 주식이 세계 4위, 3위인가 4위가 엔비디아잖아요. 그 큰 주식이 10%씩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갈까? 반성해야죠. 네, 반성하는데 이제 만약에 때가 됐다.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이 이번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었던 것처럼 집중 매수가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출 데이터들이 이제 쭉 봤었을 때 그 Q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해서 감산이 풀린다는 시그널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요. 그게 확인되면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처져 있던 전공정 쪽들, 전공정 장비 제가 보기에는 소재 쪽을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 레거시 공정에 있는 소재 쪽들, 이게 드디어 오랜만에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삼성전자 동향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막 한 1월 초만 해도 막 2,800, 3,000까지 가능성을 좀 내다보고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누가요? 네, 전화 드리려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물 건너 간 건가? 네. 그러니까 이번 올해 네, 올해 막 연말 가면 2,800은 무난하다. 네. 2,900,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변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변수를 보게 되면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저희 웅달 책방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중요한 것보다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걸로 봤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벌써 연말까지 쭉 갔다가 다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 한 달,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이 진폭 보게 되면 엄청 크거든요. 또 시장 색깔도 어떤 때는 저 PBR 갔다가 또 바뀌다 보니까 반도체 갔다가 뭐 요즘엔 또 이런 거 다 됐고 그럼 뭔 그게 매크로 뭐 중요하고 시장이 뭐가 중요하냐? 조선도체만 있으면 되지. 신성전자테크 막 이렇게 가는 것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약간 어떤 그런 쪽보다는 거의 종목을 더 챙기면서 변동성 커지는 쪽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계좌 이쪽이 시장에 좀 맞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시장 따라서 나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올 때 또 살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보조를 맞춰간다는 게 무지 어려워졌다. 이게 변동성을 좀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는 연말에 의해서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막 대선도 있잖아요. 미국 대선. 대선 있고 저희는 당장 4월 달에 총선 있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총선 전까지 미뤄놨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뭐 전력 요금 올리는 것부터 거기다가 어떤 뭐 PF 정리하는 것부터 막 나올 거고 또 6월 달 가게 되면 공매도 금지 했던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또 제대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는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될 건지 또 보니까 금융소득세 내년부터 당장 부과되는 스케줄입니다.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거든요. 폐지시키고 근데 여야 합의에 있어서 또 세법 개정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이런 쪽 같이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공매도 그대로 되죠.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또 금융소득세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또 세금 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네. 이제 올해는 AI 네. 인공지능 주식은 무조건 한 뭐 20% 30%는 담고 가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긴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인공지능 뭐 AI는 미국 주식 위주인 것 같은데 한국 주식도 좀 있을까요? 한국도 영향은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끌고 가는데 AI에 대한 산업의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 거. 네. AI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도를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주도고 저희가 알고 있는 빅7에서 이제 좀 탈락된 회사들도 있죠. 테슬라 탈락이다, 애플 탈락이다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테슬라도 AI 기업입니다. 네,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이 AI와의 그 결과 이것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그냥 우리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부각받으면 맞아 테슬라도 AI였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애플도 지금 뭐 아이폰이 덜 팔리고 또 지금 중국 쪽에서 철저히 배제시킨다 한쪽에서 판매량을 걱정하는데 아이폰 16부터는 AI 탑재되거든요. 나름대로 알고 있는 AI에 대한 당연히 모를 리가 없어요. 이쪽을 또 활용시키겠다고 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시리 뭐해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향들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탈락할 분위기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 쪽에서 M7이라고 하는 강력한 쪽들이 지금 유지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AI 쪽과 AI 아닌 쪽들이 또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빅테크 7, M7 빼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지금 처절하게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 잠깐만 그럼 저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중소형주나 다른 섹터들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냥 안 가요. 네, 그것도 좀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많이 올랐어도 저거 살 걸. 어떻게 보면 대세에 따라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이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뭐 5.5인데요. 미국 금리 기준금리를 상으로 5.5게 되면 이 회사들은 시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들을 많이 받았겠죠. 자금 조달하거나 여러 가지 자금 운용 쪽에서 어려웠겠죠. 근데 오히려 빅7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 게 또 도움이에요. 그냥 가만둬도 이자를 주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리파이낸싱 하기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자 가지고만 투자해도 되겠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돈은 계속 벌고 있고 그러니까 더 지배력들이 더 높아지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의 주도는 미국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번에 중국 따라오는 거 봐서 이렇게 뒀다가 안 되겠다. 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막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새로운 산업 쪽에서 첨단 산업으로 경기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힘들고 나머지 힘들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게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럼 중국 잠룡이었다가 좀 꺾이고 있고 그럼 나머지 유럽 쪽이 뭔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유럽은 벌써부터 산업의 동력이 이른 지가 오래죠. 그러니까 유럽은 약간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러셨나?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아우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 예전에 한때 우리는 대영 제국 깃발 날리면서 옛날 일이죠. 기억도 못하는 이제 옛날 일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규제밖에 안 해요. 네. 우리한테 효과가 될 수도 없고 그쪽 들어와서 다 우리 것까지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규제만 만들어요. 그러면 규제가 산업이 성장할 때 도움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땅굴을 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거기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국가들이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본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은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열심히 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 새로운 칩에 대한 칩 제조나 아니면 테스트나 아니면 또 패키지를 하는데
중요한 기술력과 장비들은 일본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도쿄 일렉트론, 스크린 홀딩스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주가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 나오실 겁니다. 이제 아마 PD님이 편집해가지고 여기 나올 거예요. 주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일본 주식 할 걸. 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그게 벌써 한 작년 한 9월 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 많이 그 수주 받고 중국도 열심히 열일을 하느라고 우리 반도체 자립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수입 많고 일본 논았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기계 수주가 2월 달에 2몇 %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도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고요. 한국도 수혜입니다. 근데 이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았으면 주가가 더 올라갔겠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가 왔다 보니까 생각보다 덜하지만 그럼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수혜를 받는 쪽, AI에 같이 쫙 붙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미국과 함께 붙어가는 쪽들 이걸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또 하이닉스네요. 예.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게 맞고 이번 사이클은 그래도 나중에 지나면 저공정도 움직이겠지만은 후공정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큰 축으로 가면서 움직이는 거를 AI 대세와 같이 움직여서 봐야 된다. 이거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큰 방향성에 네. 이렇게 뒤에서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기업들을 찾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된 흐름을 가져갈 수는 없는데 없는 거죠. 예. 지정학적으로 약간 그거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가 AI 그럼 만약에 우리 독자적인 AI를 통해서 우리도 한다 물론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도 했고 거기다 가장 AI를 활용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KT라고도 합니다. 예, 뭐냐면 모든 고객 상담, 응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줄이고 그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고객센터 대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개발하고 주도하면서 이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간다. 다 지금 보면 오픈 AI가 거의 신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되었어요. 구글이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미나이 예 이거 나가기 시작하고 또 아마존도 우리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다 주도를 하고 있는 쪽들이 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같이 참여는 못할 망정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대세 그리고 또 가장 또 강력한 쪽은 TSMC죠. 네, 그러니까 대만, 일본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붙어서 성과를 내는 쪽. 근데 한국도 수혜가 맞습니다. 수혜를 보여주는 쪽이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회사들이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맞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바뀌어서 SK하이닉스. 이제 그게 제 대사가 이쪽으로 오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포트예요. 네. 이게 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3월은 힘들고 뭐 5월은 힘들고 뭐 이래도 마크 트웨인 선생님 얘기치죠. 예. 네. 언젠가는 뭐 올해 뭐 한두 차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는 또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떠냐. 뭐 제약바이오 네. 좋죠. 예, 제약바이오 좋은데 네. 지금 분위기가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 빠르면 3월 달이 될 거야. 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하 되게 되면 그동안에 눌렸던 성장주들이 가겠지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주자가 네카오 인터넷 쪽이죠. 네. 게임주,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가 좀 들어오다가 딱 멈춘 게 금리나 3월 달 어렵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빨라봐야 한 5월, 6월 이러면 이제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준비하자 하고 갔다가 잠깐만 스톱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일단 조금 좀 금리 인하의 흐름들을 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제약바이오 쪽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보통 연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면서 1월 달이 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대요. 3, 4월이 좀 더 낫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미 미국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신약 개발이나 뭐 또 그때 AACI라고 면역 항암 그러니까 항암 학회가 있거든요. 예, 암 학회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빅파마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성과 내고 어떤 기술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고 전통적으로 3, 4월이 강했대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3, 4월 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이오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잘 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성과를 내고
빅파마급으로 갈 수 있는 회사, 빅파마와 함께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도를 못합니다. 근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회사들이 더 중요하겠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회사들,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중요한 이제 머크랑 기술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점 판매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아마 볼륨이 훨씬 커질 수 있는 회사 이거를 알테오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와 함께 그래도 만약에 또 체크해야 될 것은 저희가 제 바이오 쪽 볼 때는 앞선 주도적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라이릴리 뭘 하느냐? 비만 치료제 그것 쪽도 이제 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시작을 또 4월달에 FDA 승인이 나온다. 그쪽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 수혜주가 찾기가 조금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예. 항상 저희가 그렇죠. 미국에 무슨 종목 움직이다. 엔비디아 수혜주가 뭐야? 그냥 엔비디아예요. 네. 수혜주 너무 찾다가 TSMC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되면 TSMC 오늘 많이 올라가서 또 TSMC도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수혜가 뭐야? 뭐 무슨 뭐 펩트론 뭐 보로노이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그 주가 동향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마 고맘때쯤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같이 또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상이겠죠.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미국 주식도 어떤 뭐 영어 많아서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좀 매매하는 거 밤에 매매해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아직 돈이 벌리는데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좀 급하다 그러면은 대리운전도 뛰고 밤에도 야간 뛸 준비를 야간 뭐 편의점 알바도 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저는 뭐 어차피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돈이 된다. 이게 더 수익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공부해보고 맞다 싶으면 베팅하고 제가 직접 몸으로 뛸 돈을 그런 데서 벌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물론 공부하는데 힘들고 시간도 아껴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는 다양하게 또 요즘 또 좋은 거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네. 가상화폐 쪽, 예, 네. 그런 쪽도 같이 또 체크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쪽을 많이 알수록 투자에 대한 기회가 어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바뀔 때마다 이럴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바이오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죠? 네, 네. 미국 주식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다 포함해서 예. 좀 금리 인하 신호가 조금 앞에 좀 눈앞에 좀 다가올 때 네.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종목의 색깔이나 성격이 좀 바뀌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성장주 쪽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네카오 이런 것도 움직임 나올 것 같고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게임주 쪽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근데 게임주는 아마 또 성격이 바뀝니다. 비전 프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제 거기 들어가서 혹시 과일 자르기란 슈퍼 프루츠 진짜 그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갑자기 있는데 게임 키면은 의자 뒤에서 막 날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안녕 이거 하고 막 뭐 아벼 이거 막 하고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캐주얼 게임도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임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에서 펼쳐지는 데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런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몰입하는 것과 게임 유지시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게임을 계속 오래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만약에 또 그 광고가 붙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어떤 아이템을 사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엮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미를 붙여가는 게 중요하겠죠. 게임도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게임들도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바뀔 때 성장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도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작년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의료 AI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쪽도 AI 의료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AI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또 급하게 또 강하게 시작이 나다 보니까 작년에 한 가을 때까지 그랬었죠. 그리고 또 쭉 하고 또 루니카 같은 경우는 유무상 증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막상 또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저 PBR 쪽 막 얘기 나오는데 루니카 같은 실적 딱 보게 되면 이게 뭐야? 무슨 시총은 조단인데
이거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매출액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몇백억대. 몇백억도 이제 늘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적자 보이고 있고 실망이 큰 거죠. 그런 쪽인데 아마 큰 전제 쪽에서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지금 의사와 정부 간에 또 갈등이 상당히 깊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장 먼저 내민 카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관련된 쪽들이 막 또 부각을 받고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정부의 의도가 강하고 이번에 좀 타협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들 쪽으로도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아마 하는 이제 초입 단계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지위를 약간 잃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들처럼 그런 상황이 좀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대한 이런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다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들어왔고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도 좀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수혜입니다. AI 의료가 비대면 진료예요. 왜냐하면 의사의 지금 의사가 이제 뭐 외과 의사라고 하게 되면 아침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막 스케줄 쫙 차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눈 뻑뻑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진료받던 거 이거 지금 진단 좀 해주시죠. 그럼 그 CT 촬영 보고 이거 보고 있다가 이분은 또 몇 개월 그러니까 또 이거 해서 뭐 수술 날짜 잡아 뭐 이러면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 지쳐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과보다는 차라리 돈 많이 버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나왔겠죠. 그런데 진단을 AI로 이런 회사들이 하잖아요. 루니스코프부터 쫙 펼쳐진 것들 또 뷰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쪽이 최대 수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올 건 맞습니다. 저보고 루니과 뷰노를 보라라고 하게 되면 저 루니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제사 인터넷 은행을 만드는데 거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왜? 약간 다른 데다가 지금 집중을 할 때가 왔는데 왜 그런 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빨리 어느 정도 성과를 막 내서 그러니까 AI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성과 내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주도를 잡고 우리가 이쪽도 하나 트렌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특히 성장주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쪽은 성장을 할 때 다음 분기에 매출이 얼만큼 늘고 거기서 병원에 들어가는 채택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텐데 거기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루니는 살짝 탈락. 뷰노입니다. 네, 이번에 너무 호불호가 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뷰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택되는 병원 수도 이번에 보니까 5대 병원이라고 하는 쪽 이쪽에 다 들어가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한 올해 3분기 정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원래 저희 알바킹 선생님께서 해야 될 얘기거든요. 네, 가끔 모시죠. 네. 예. 거기서 같이 바이오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학교 우리 이혜진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얇은 습자지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의료를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뷰노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딥카스를 비롯해서 지금 나오는 FDA 승인권이 두 가지가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겠지만 빠르면 올해 하나 나오고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영역 확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만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쪽은 실적이 가속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저라면 뷰노를 하겠습니다. 네. 호불호를 딱 갈리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욕은 제가 먹습니다. 예. 네가 무슨 알바킹이야 이러면서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빅테크 가운데서 M7 가운데서 테슬라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 우리의 눈앞에 둬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테슬라 진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전기차의 양적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요즘 전기차 하게 되면 키워드가 그거더라고요. 녹색 창에 전기차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게 전기차 할인으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유럽 쪽에서는 보조금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도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싸게 파느냐 이게 관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타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던데. 높죠.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인데 이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그것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만족도는 높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충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이제 또 효율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특히 저 LFP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집에 한 두어 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전하러. 네, 그래서 충전하는 것도 약간 단독주택이 또 빠르지 이상은 또 이제 충전소 찾아다니고 이러려면 또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테슬라의 판매 성장 속도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뭐 50% 이상씩 쭉쭉 올라오는 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그러면 역성장 나오는 거 아니야 되는 우려감도 많이 큰 거죠. 이게 반영되고 있다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그러면 테슬라가 알고 있던 것처럼 뭐 적자가 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 쪽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많이 주가가 밀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다가 아니다. 테슬라가 보여줄 거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로 이제 쭉 성과를 냈다고 하게 되면 이익의 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ESS라든가 에너지 장치 쪽으로 해서 또 충분히 또 탄소 배출권 이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어차피 그거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이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 모멘텀 남아 있을 거고 그쪽과 연관된 AI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아직 성장 동력들은 남아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로봇 쪽이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끌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어떤 공장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은 아직까지도 뭐 많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 돼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 있던 라인들을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약간 50% 정도 공정 개선한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일해주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이거 만들어진 자체를 아예 완전히 그냥 효율을 높이겠다. 그냥 사람 없이도 그냥 무인으로 쫙쫙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을 다 그냥 무인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딱 해놓고 사람은 저 위에 앉아서 그냥 어디 고양이 들어오나 쥐 들어오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관제탑에서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다 뜯어내고 그 사이에 못 돌리고 있는데 매출 제로입니다. 그럼 그거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라인들을 최대한 인간에 맞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인간들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가 되기 시작해서 그러면은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초기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들어가서 이게 계속 쓰기 시작한다. 충전만 하게 되면 얘가 무슨 감기가 걸리든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어떤 재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영속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많이 또 기업의 초기 비용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높아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 회사라고 딱 이퀄 이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좀 흔들린다, 밀린다 그러면 조금씩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금리에 좀 자동차를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나 신호도 테슬라에겐 조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호재 전기차 업종에선 호재죠. 네, 그러면 그만큼 뭐 일반 내연차보다 비싼데 거기서 이제 보조 그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가격들이 비싼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할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할부 이자가 또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한 달에 이걸 부담하고 전기차 타라고 나 안 해. 물론 내연기관차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는 금액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고 싶었던 전기차 사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구재와 금리와의 관계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건 당연히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 이제 좀 시간이 가서 진짜 테슬라의 그 전기차, 테슬라가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그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도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 2차 전지는 쪽은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P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로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어떤 환경 오염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생산량을 중단하라 아니면 줄여라라고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량을 줄여들면은 당연히 리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 현상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전에 받았던 마진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더 떨어져서 역마진이 나온다. 아, 나 생산 안 해? 이럴 거면 공장 왜 돌려? 예, 지금도 가동률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안 하고 말지 역마진 나는 거 왜 팔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는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공급이 확 준다. 반도체 감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반등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에코프로 BM에서 실적에서도 봤듯이 소재업체들은 그동안에 생산하기 위해서 그 소재들을 갖고 왔었는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만들려고 대기했던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4분기 시점에서 딱 계산하게 되면 떨어진 가격으로 반영한다. 재고 손실 평가가 나오게 재고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폭이 큰 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고 아니면 또 메탈 가격들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더 이상 평가 손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영업이익이 돌아가긴 합니다. 그건 1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해결이 됐는데 반등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P는 이제 돌아온다라고 보는데 Q가 살아나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가 이제 우리 다시 사겠어. 이제 살만하겠어 하고 Q가 확대되기 시작해야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건 성장주는 이거를 무척 환영하죠. 그 나올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은 찍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탄력들이 Q가 살아나면서 팍 올라가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후에 반복되다가 이게 Q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차게 움직이겠죠. 근데 요즘 2차전지는 대차가 그게 아닙니다. 요즘 2차전지의 대세는 엔캠. 와우 우리 웅달님도 하고 계신 엔캠이라고 읽고 원캠이라고 읽습니다. 넘버 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엔캠 왜 이게 탄생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맞아요. 어차피 북미에서는 뭐 유럽이나 다른 데서 뭐 중국들이 막 치고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 점령 당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미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IRA 세부 규정에 FEOC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한 국가 우려 국가 쪽에 이거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희의 소재 쪽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원래 한 1, 2년 전에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7위가 그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위. 네. 그러니까 저 회사 생존할 수 있겠어? 중국이 그렇게 막강한데?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에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때 반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데도 BW 막 찍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성장하기 중국에 다치요. 힘들어. 이렇게 됐다가 근데 FEOC 규정이 딱 생기면서 북미 그러면 지금까지 1, 2, 3, 4 했던 중국 업체들 싹 사라지고 5위 했던 일본 업체 그리고 4위 6위인가만 살아남습니다. 일본 업체들이고요. 근데 일본 업체들은 미국에 가서 투자 잘 안 합니다.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요. 근데 엔캠은 거기서 공장을 짓는데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북미 쪽은 거의 독차지가 있는데 갑자기 북미 쪽에서는 2위 사업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캠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배경이 되겠죠. 지금 시장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종목들이 그런 걸 엔캠 따라하려고 그런 소재 쪽에서 북미의 공장 투자하는 회사들 어디야? 아니면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4680으로 진입한다.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소재 쪽 그거 어디야? 뭐 코스모신 소재 양극화 물질이 단결정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결정 쪽은 앞으로 갈 쪽인데 그쪽에 꼭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쪽이 또 부각받기 시작하고 커졌는데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 뭐 TCC 스틸 이런 것들도 같이 부각받고 뭐 이런 약간 투자 아이디어가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 비만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주도 쪽이 또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또 나 2차전지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한 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역시 시장은
같은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쪽도 Q만 살아나게 되면 양극재도 돌아갈 겁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안쪽에서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과거에 저희가 에코프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밸류를 끌어오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쫓아가는 쪽 회사가 에코인드리밍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지만 우리 전구체 투자해서 새만금에서 돼서 어차피 전구체 쪽은 에코프로 멀티가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이제 중국 배제가 될 테니까 우리 거 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아마 계속 시장도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꼽는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뭐 코스모 신소재, 뭐 LNF 이런 애들은 그 생존은 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다 버텨내고요. 생존을 한 우리 공장 선생님 큰일 납니다. 댓글 막 달립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댓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더 버느냐의 문제겠죠. 생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존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딱 버티고 있는 만큼 그걸 통해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딱 버티고 있는 만큼 이쪽은 그러니까 투자가 끝나서 얼만큼이 더 가치 확대가 되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밸류가 좀 많이 땡겨온 감이 있는 거지. 그거 빼고 지금 나오는 생존은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가 끝났을 때 얼만큼 돈을 벌겠느냐에 대한 계산 흐름들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거와 밸류를 얼만큼 주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거겠죠. 오기는 온다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오긴 오겠죠. 근데 예전에 줬던 밸류만큼 그대로 줄지 이건 아직 좀 모르는 거죠. 그 엔캠이나 이런 것들은 보실 때 미래의 숫자로 그 지금의 주가 올라간 만큼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PER로 보니까 150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뭐 100인가 150인가 200인가? 100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랐어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의 특징은 기준을 2025년으로 많이 봅니다. 2025년에 본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북미 공장이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전액 쪽도 또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와 달라서 좀 프레시해야 됩니다. 좀 신선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공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그게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회사 측이 얘기하는 거와 시장에서 파악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떤 분들은 100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그렇지만 2년 뒤에 가게 되면 뭐 한 40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40배, 30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회사가 하는 거 봐야죠. 그래서 숫자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거를 좀 추적해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엔캠의 걱정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BW 끌어와가지고 막 투자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도래했죠.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그 금액이 이제 나중에 지금 투자할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보상해줘라고 하는 금액이죠. BW가 이게 전환됐다 보니까 단가가 5만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 30만 원입니다. 6배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팔고 싶어 죽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확장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안 팔고 더 고 하느냐 지금 엑시트 하느냐 그게 금액이 1조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시가로 평가되면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특성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4위 정도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구성하는 지수를 바라보는 쪽에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같이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을 때는 그게 또 올라온 만큼 그게 유입되기 시작한다. 주가가 잘 안 빠져요 또. 그런 영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MSCI 지수에 편입된다. 또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밸류상으로는 회사 측과 달리 좀 부담되는 여기까지 들어왔고 BW 보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할 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테슬라를 그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AI, 우주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로봇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니까 로봇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주 좀 많이들 대장주로 그 올해 주식으로 꼽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로봇주 잘 보고 있고 어차피
제가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되는 섹터.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저희가 입력한 거 말고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탑재가 돼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당연히 또 한 축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얼마큼 땡겨왔느냐 차이는 있을 거고 그만큼 뭘 성과를 보여주느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볼 때는 지금 먼저는 뭐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걸로 가기 전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같이 똑같이 작업하고 있고 그 안쪽에서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들 그런 쪽도 나오고 있고 그런 변화들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종목별로 뭐 무슨 에브리봇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혼자 막 이제 질주하는 종목들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떤 트렌드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산업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입니다. 네, 제조업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노조가 좀 세요. 그럼 그거를 자꾸 피해서 자꾸 생산성을 높여서 어떻게든 근데 감원은 못합니다. 근데 생산성은 높여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 간격을 자꾸 좁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신규를 안 뽑겠죠. 그렇게 되면요. 안 뽑게 되는데 그러면 인력 대체가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인구가 좀 감소하고 그 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려고는 많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아마 활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보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관점에서는 한 3월, 4월 달까지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 채택된다 그러면은 요즘 네. 수급이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게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사업의 확장성이나 성과가 나온 거는 좀 더 체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인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아직 이제 좀 확장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AMR 관련된 쪽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T로보틱스, V1텍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수주 받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 PBR 많이 주식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펀더멘털한 이슈가 아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도 하시기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번 그런 거 잘못 들었다가 한번 빠지면 영영 못 태어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좀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좀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가이드라인. 저 PBR이 탄생한 배경이 좀 수치스러운 거고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주가가 쌀 동안까지 기업들은 뭐 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냥 주가 상관없이 뭐 우리는 만족해. 왜냐면은 그렇게 방치하고 그러니까 주주는 무슨 주주입니까? 내 회사죠. 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이거 내가 회사 세운 거야. 내 회사야. 주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손버리는 게 주주. 이런 식으로 했죠. 저희 약간 사업이나 좀 하다가 좀 사고 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유상증자합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LG 디스플레이. 벌써 몇 차례 네. 학을 뛰죠 지금 벌써 이번에도 또 증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그럼 그것도 주주들이 다 그냥 감수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울기며 겨자 먹기로 다 그 유상증자에 참여해 줍니다. 돈 생겨가지고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잘 벌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주주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사업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관리하고 그거를 소각을 해서 또 ROE를 훨씬 개선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면 뭔지 아세요? 입 싹 씻고 성과급 잔치하고 있고 물론 그건 직원들이 고생했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 더 고생한 주주는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렇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싼 주식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애써 이제 정부가 일본 사례를 보면서 이거를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기업들이 얼만큼 이번에 눈치 보느라고 한번 쓱 하고 말면은 아무 저거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도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것 정도겠죠. 그거 말고 그냥 그 전부터도 미리 그런 회사들 많아요.
우리 회사 돈 벌면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러면서 게다가 또 대주주까지도 직접 내가 주식 매수하고 주가는 여기 올랐는데 매수해버려요. 주가 저렇게 올랐는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매수한다고? 뭐야? 하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 회사가 뭔지 아세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차라리 이런 회사가 주가가 높든 말든 우리 지금보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땡겨오는 과정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좋아지면 저 회사는 당연히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할 거야.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정부가 뭐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우리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가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주를 위해서 소각하냐고 이거 아까운데 얼마큼 해야 눈치 덜 보일까? 1%만 해? 2%만 해? 이러고 있다가 소각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내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우리 어떻게 올해도 할 거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어떤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재평가를 받겠죠. 어떤 회사냐면 기아,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하는 또 계획들은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내는 거 보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 내가 주주 가치를 진짜 정부 의도 상관없이 하려고 했었다. 이게 끌고 가는 내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회사들 그걸 더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저한테 은행주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인이 없습니다. 은행주의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인 없는 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부가 뭐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회사들에 투자를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2, 3년간은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오죠. 예대마진이 줄어듭니다. 성장이 정체 또는 하회할 거예요. 게다가 또 고금리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폐해들, PF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 대출 그거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 부담감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할 게 좀 많은데 그럼 대손충당금을 좀 더 쌓아놓으면서 계속 유지해야겠죠. 그럼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의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벌어놓은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주주가치를 더하느냐 그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장기적인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주에서도 좋을 텐데 저는 투자 안 할 겁니다. 저한테는 금융주는 성장이 없는데 성장 없는 데서 무슨 종목에 대한 기회를 찾겠습니까?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벌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기회들이 주가가 더 반영을 잘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네요. 1억을 딱 신성델타 테크, 추선도체, 매수, 바이앤홀드.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뭐 아니면 뭐 엔캠 급등했지만 더 간다 뭐 이런 거 제가 채널 폭파시키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요. 급등한 종목들도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부러우실 거예요. 또 내 계좌가 그만큼 못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일단 조금만 샀어도 벌써 내 계좌 이만큼 올랐을 텐데 원래 저희가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그 올라갈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약간 피날레는 또 불꽃놀이 하듯이 위에서 팡 터지는 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섹터 흐름들 찾아간다라고 되면 여전히 반도체겠죠. 반도체 쪽으로 더 집중을 하시고 2차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쪽에서 지금 새로운 종목 찾기가 많이 활발하게 제2의 엔캠 찾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관심 가지시면서 계속 또 보강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실적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서도 언급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섹터가 있을 겁니다. 전력기기, 화장품. 네. 이 섹터는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적어도 올해는 안 꺾입니다. 그러면 그쪽들도 기회를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실적 성장된 종목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 한번 구성을 단 반도체 중심 그리고 2차전지 해서 짜 놓으시고 한 20-3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20-30%는 신성델타 테크
예. 예. 이런 뭐 시장의 좀 주도적인 종목들도 뭔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쪽에서 절대 물리면 안 되죠. 물리면 안 되는데 이런 쪽의 흐름도 봐가면서 그냥 매매하다가 좀 정체가 된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럴 때 꼭 올라가더라고 이런 종목들이. 그럼 그런 때서 할 거 없는데 이거라도 잠깐 해봐. 그러면서 좀 그래도 한번 트레이더의 길로 한번 해본데 의외로 먹히는 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럴 때 쪽에서 더 안 빠지고 버틴다 그러면 안 빠지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어떤 논리를 체크해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그렇다고 뭐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서 만족하고 그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요즘 오늘 센 섹터가 어디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은 그런 것들이 더 단기 투자에는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다 너무 좋았지만 특히 흥미로웠던 게 의료 AI, 뷰노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얘기가 안 나오는. 그것도 그러니까 실적 성장 관련된 쪽의 종목이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들어가도 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네. 아까 너무 인상 깊어서요. 이혜진 대표님. 저 혼납니다. 이혜진 대표님한테. 그 어디서 겉핥기식 얘기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말씀하냐고 그렇게 우리 소중한 루닛을 비누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월 달 한 2달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또 되는 종목도 대차에 간다. 이런 쪽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포모 느끼지 마시고요. 차례 되면 다 갑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되면 자꾸 저희 SK하이닉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숙제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포모를 일으키지 마시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바들 이거 성장이 있는 종목이야 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계속 챙겨가고 거기서 집중하고 하시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그랬을 때 좀 많이 올라갔다 줄였다가 좀 다시 시장이 빠져서 좀 지지할 때가 들어왔다 샀다가 하는 이런 것도 좀 다 전량을 매매하게 되면 그러다가 훅 날아가게 되면 안 되니까 갖고 있던 종목들의 한 50%는 위쪽으로 좀 정리했다가 밑으로 싸게 샀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감도 익혀가시는 게 K증시에선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K증시뿐만 아니라 앞서서 또 뭐 바이오제약, 비만치료제, 또 빅테크 얘기해 주면서 미국 주식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 나중 질문제가 그러면 또 그렇게 오겠네요. 자, 이번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사야 될 종목 딱 하나 이런 거. 보니까 썸네일로 그냥. 하면서 제 표정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유쾌하게 이렇게 증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드리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